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강남부자 따라잡기 경제TV 밴딩크입니다. 오늘은 현실 점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가 한 11시 5분 전이죠. 현실 점검. 나도 월세 받는 직장인 될 수 있다. 부자들의 비밀 노트. 나무닭을 빌려다가 자기 알을 낳게 하라. 가난한 자는 돈을 저축하고 부자는 돈을 꾼다. 금융 레버리지. 이해할 수 없다면 소유할 수 없다. 괴테. 뼈있는 말들이죠. 네, 그러면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네. 목적이 뭐냐면 노후 빈곤, 고령 빈곤 없애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노인이 되어서 소득이 없어졌는데 어떨까요? 재산 부족하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수라는 것은 큰 사회적 재난이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어때요? 이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산 관리, 재테크가 수단인데, 보통 보면 이제 경제 활동이 참가율이 한 70%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30%는 이제 박해가 있답니다. 재테크도 이제 않고, 뭐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부에 지원받고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월급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노후 빈곤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의 월급부터 하면 50%는 세금을 낸다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40~6% 세금으로 전부 떼어나가니까. 그래서 재테크를 원금 물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혹시 소득 대체 비율이라고 아세요? 소득 대체 비율. 그러니까 그전에 뭐 100만 원 월급 탔다. 그럼 60만 원을 갖다가 소득 대체 비율이 보장이 된다. 국민연금으로. 그러면 별 걱정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으로도 그전에 60%에 맞췄다가 40%로 지금 대폭 깎았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자 해서 기초 그 연금인가 2008년부터 그거 지금 기초연금 제도,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신 그 누구신가요? 그 작가분 계시잖아요. 그 전에 장관도 하시고 그분부터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점점 이제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은 우리가 그 지구가 작아진 거잖아요. 작아져. 뭐 이런 거라든가. 아무튼 각자 개인이 자기 삶을 설계하는 과정에 이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각자 도생. 지금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난 과정인데, 제가 오늘도 우리 그 뭐 소통방 여기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뭐 본인들 어떻게 해서 저기 설명을 듣고 뭐 했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 문제도 제가 한번 뭐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현실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그러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데, 물가를 추월하기 못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목표를 월 2천만 원 버는 것이 있을까? 거기다 목표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마치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고 할 때 500만 원 생활비하고 1,5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현재 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제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일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의 소득을 갖다가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지, 300만 원에
마치는 것이 그거 지금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걸 그 일을 잘한다 해가지고 그 일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테크 같은 거 내 돈이 가서 일을 하라. 이 돈을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어떤 도구를 일을 시키고 시스템을 일을 시키고 생산 라인을 일을 시키고 자본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떤 부동산 투자 같은 게 그래요. 뭐 하루에 뭐 1시간 아니면 20분 아니면 투자를 안 해도 거기에서 소득이 나온다. 지가 알아서 돈을 벌어서 나에게 준다. 어떤 그런 시스템 갖다 구축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 보면 강남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 연구소 퇴직 연구소 요거 갖다가 제가 이제 굉장히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대학교 평생교육원 뭐 상공예의소 뭐 이런 데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그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 워런 버핏이 뭐라고 그래요? 습기 찬 눈을 가지고 뭉쳐가지고 산 중턱에서 굴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어요. 습기 찬 눈, 습기가 안 찬 눈은 버글버글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뭉쳐지잖아요. 습기 찬 눈을 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리스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라.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1번은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1, 2번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습기찬 눈을 가지고 어디로요? 산중턱으로 가서 굴려버려라. 그래서 이거보다 스노볼 이펙트, 눈덩이 효과라고 하죠. 눈덩이 효과. 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는 삽질을 이긴다. 책 추천합니다. 오늘도 삽질 중.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였어요? 생산 요소와 3대 요소죠. 3대 요소. 그때만 해도 첫 번째 토지, 자본, 노동. 일반인들은 노동만 가지고 있었죠. 토지, 부자들은 이 토지에다 투자를 하고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죠. 큰 부자는 토지에서 나왔죠.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도 부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중산층이라든가 서민들의 장난감, 부자들의 장난감은 토지였고 시스템이었고 자본 이득 보는 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어떤 이런 그런 시너지 효과, 효율, 성과 이런 걸 갖다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삽질해 가지고는 안 된다.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 플러스 데이터가 자산이고 또 뭐예요? 플랫폼이 자산이고 뭐 일반인들은 플랫폼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요.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인간을 경계하라. 굉장히 벤자민 디즈레일가 그 얘기를 아주 심오하게 저는 항상 그래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자, 오늘도 삽질 중. 여기 보니까 여자분들도 삽질을 하네요. 히ル신고.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수익을 어때요? 극대화시키려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 투자라는 것은 삽질을 이긴다 했잖아요. 삽질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삽질은 현실 점검. 자, 나의 라이프 사이클과 이 수입하고 수입. 이 수입하고 지출 곡선입니다. 이거보다 커브라고 그래요. 커브. 이 곡선을 잘 보세요. 20대 우리나라 이제 우리들은 전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있죠. 20대는 이 이벤트 행사가 있잖아요. 인생의 이벤트 행사, 이벤트가 아니고 이벤트. 자, 20대 뭐예요? 대학교 가잖아요. 8살 때 7살 때 8살 때 입학해 가지고 6학년
나오면 몇 살이 돼요? 13살, 4살이 되죠. 거기다가 중학교 3학년이면은 어떻게 돼요? 중학교 3학년이면 16살 된가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뭐 19살, 20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20대 이제 대학교로 가잖아요. 대학교. 그 다음에 30대는 결혼을 합니다. 직장을 들어갑니다. 결혼하죠.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애기들 낳잖아요. 재테크를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노후, 후회 막급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재테크를 잘하면 여기 이렇게 노부부가 여행 다니잖아요. 여행 다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45세 중년이 딱 되면 소득 경제적 은퇴가 돼버려요. 경제적 은퇴. 자, 이거는 지출 곡선입니다. 지출 곡선. 소득 곡선입니다. 소득 곡선. 소득 곡선하고 지출 곡선하고 처음에는 애기 낳기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타고 그때는 어때요?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갭이 있어요. 근데 40대 중반 가면 수렴, 이거보다 수렴, 지출 곡선하고 소득 곡선하고 수렴한다 가지고 이렇게 점점 좁아져 가지고 여기서 역배열, 지출 곡선이 수익 곡선을 초과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소득을 초과하는, 여기 보세요. 이 소득보다도 지출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소득이 더 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이프 사이클 잘 그래서 이걸 갖다 미리 보고 A부터 Z까지 내 인생을 갖다가, 자, 재테크도 좋지만 제가 재테크 전문 실전 강사지만 뭐예요? 저는 재무 설계, 재무 관리, 재정 관리, 요거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의 목표를 갖다가 목적 자금이 몇 살 때 나오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노후 이때를 생각해서 노후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겁니다. 자, 국가에서는 국가 절대 믿지 마세요. 국민연금, 제가 국민연금을 제가 9만 원씩 평균 9만 원 가지고 19년 18개월인가 넣어가지고 2,400만 원인가 됐는데 지금 한 6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래도 그거라도 나오니 다행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제가 재테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좋죠. 이 그림은 좋잖아요. 이거는 재테크,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40대 중반 돼서 지금 이거의 수익 곡선이 이렇게 갭이 돼가지고 어때요? 한금알을 낳은 거의 재테크를 매월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더 컸죠.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원룸 같은 거 이렇게 월세에 나온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노후 준비가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룸보다는 다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야 되죠. 여행도 다니고, 이건 지금 돈을 갖다 뭉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퇴직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어때요? 재테크를 잘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요.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번 달 월세는 거친 게 1,000만 원 조금 넘네. 건물주가. 건물주가. 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진짜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전문직 사모님이라고 봐야죠. 근데 재테크를 할 줄 몰라가지고 에셋 파킹, 차에다가 돈을 싣고 어디에다가 파킹을 할까, 자산을 이분은 은행에다 넣어놨나 봐요. 그래서 통장을 보니까 지금 말이 안 돼.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을 갖다가 레버리지도 알아야 되고 리스크,
해치 방어 리스크 위험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 수단보다 해치 회피해서 위험을 회피해서 물가 방어도 하고 그래서 원금을 자산을 늘리는 거 치리법칙도 알아야 되고 원금 불리기 이런 걸 배워가지고 내 스스로 리스크를 갖다가 해치 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가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정말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배워서 해야 되는데 안 배우잖아요. 배울 시간도 없고 책도 안 읽고 세미나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그건 다 자업자득.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뭐 이런 걸로 해서 분명히 실제적인 거 내가 공부해서 제대로 된 거 배우면 되는데 겁나가지고 않죠. 근데 자기 상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이번 달 월세는 거친 게 1,000만 원 조금 넘네. 그러죠. 근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났다고 해요. 근데 이 사모님은 사모님의 남편분은 엄청 그냥 고급 셀러리맨인데 그냥 박사 학위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재테크 수단을 갖다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쩐다고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엄청나죠. 소름 돋습니다. 제가 입장에서는 출발점은 같으나 시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엄청난 괴리가 있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 점검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자, 돈 걱정 없는 노후 뭐예요? 30년 한 달에 월 300만 원이 생활비가 필요하다 합시다. 지금 현재의 물가 이런 게 감안해서 1년이면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만 원, 30년이면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금 분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급하다고 서울 가는데 주유소는 들려야 됩니다. 주유소도 안 들고 막 뛰어다녀봐야 안 되더라. 속도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이더라.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해를 해야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남이 주식을 해가지고 보니까 나도 번다고 1,000만에 맞습니다. 주식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사는 겁니다. 절대 단타하면 안 됩니다. 딸 것 같아도 그거 아니에요. 딱 사놓고 최소한 3년 딱 묻어놓고 우리가 보통 보면 토지라든가 집 같은 거 부동산을 한 30년 지금 현재 집 한 30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있지. 어저께 샀다가 주식처럼 오늘 팔고 한 달 전에 샀다가 부대비용으로 다 나가요. 세금하고 등기 비용 이런 걸로.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라는 거 함부로 안 쓰는데 저는 절대라고 합니다. 절대 단타하지 마세요. 그보다 뭐라 하죠? 무엇의 지름길? 망하는 길이죠. 딸 것 같아. 1,000만의 말씀. 제가 4년 전에 주식 엑셀로 뽑아봤는데 4년 5년 전용 될 거예요. 1.3% 1억이면 1.3% 나가더라고요. 전화 주문이. 그러면 1억 하면 130만 원 한 번에. 또 130만 원 빼봐요. 1억 870만 원인가요? 떨어지잖아요. 거기서 또 1.3% 54번이니까 수수료만 해서 5천만 원 나가버려. 그리고 단타는 그때 당시에 211번이니까 주식 이렇게 가격 등락하고 아무 관계없이 수수료로 211번 하니까 엑셀로 빼보세요. 계산. 요즘은 이제 그 수수료도 하지만 그만큼의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타하면. 그래서 우량한 주식, 가치주, 자산주, 최첨단주, 유일무이한 세계에서 기술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아주 특징적인 우량한 주식 한 3년 보유하면 따요. 땁니다. 그래서 이거 노후,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이걸 재테크를 갖다가 돈 원금 벌리기를 안 해놓으면 돈 걱정 있는 노후 30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도 완전히 틀려요. 바람이 술술, 겨울에도 문풍지 안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요양병원에 갈 것이고, 근데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면 어때요? 날마다 주치의들이 회의진하면서 당구장, 노래방, 뭐 이렇게 그런 호텔 수준의 그런 데가 있을 것이고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2013년도에 그 부자 나라 가난한 직장인 그 프로가 있어요. MBC. 그걸 한번 보고 올까요? 그걸 한번 보고 올까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도 웬만큼 사는 나라 축에 든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봉급쟁이 샐러리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수록 사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일본도 그렇지만 국가는 살이 찌는데 왜 개인은 늘 허덕거릴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이 팍팍한 이 샐러리맨들의 삶과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권순표 기자입니다.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은 1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샐러리맨 여러분들, 10년 전보다 2배 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나아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요?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전형적인 샐러리맨의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를 김주만 기자가 의뢰해봤습니다. 47살 회사원 김동호 씨.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과장급.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전형적인 샐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 과장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샐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김 과장의 생활을 따라가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있는 술자리와 가족 외식을 포함한 식음료비 60만 원, 주택 자동차 유지비와 통신비 등 100만 원, 두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 130만 원, 은행 대출을 갚는데 85만 원,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 50만 원. 이 돈을 빼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50만 원입니다. 생활비 중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전뭐 제가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만하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김 과장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낭비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 전문가에게 김 과장의 미래를 평가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냉혹합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 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활,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1980대 수준까지도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폐지주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실질적 정년 보장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을 막아야 하고, 기업이 이윤을 덜 가져가고 샐러리맨의 월급은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근원적 대비책은 역시 국가적 차원의 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서 꼭 이렇게 봐보세요. 유튜브에서 이거 MBC 뉴스 부자 나라 가난한 직장이 2013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의 뉴스입니다. 그때 현실이에요. 그때 현실 점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왔습니다.
봐보세요. 조금 전에 그 얘기 있잖아요. 연봉 1억, 월 한 540만 원 정도 돼요. 연봉 1억이니까 나누기 12개월. 지금 10년 전을 얘기한 겁니다. 6천 한 5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540만 원. 그 중에서 지금 봐보세요. 뭐 시급료비 70만 원.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70만 원이면 뭐 430만 원. 1년 중에, 그런데 1년 중에 14% 51일 일한 거예요, 이게. 1월 중에는 4.2일을 갖다가 식음료로. 그 다음에 115만 원 뭐예요? 뭐 추가 교통 통신비 같은 거. 1년 중에는 335만 원. 23%. 1년 중에 84일 일한 거에 뭘로? 뭐 주거, 교통비, 통신비. 한 달에는 6.9일치가 이렇게 들어간다. 교육비, 보험료 130만 원, 185만 원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26%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95일, 7.8일, 대출 상환 몇 퍼센트? 17%. 100만 원, 85만 원, 대출 상환이 62일치, 두 달치가 대출 상환비로 들어가네요. 그 한 달 중에는 5.1일치. 용돈 경조사비, 이건 10% 50만 원. 또 저축은 50만 원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후니까 지금은 어때요? 저축 못하겠죠. 이분 지금 아까 뉴스에 보면 7, 8년 뒤에는 퇴직한다고 했는데 지금 퇴직하셨겠잖아요. 한 3년 전에.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세금 이게 수입에 뭐 여기는 44%로 됐지만 이렇게요. 이거 피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세금 떼간단 말입니다. 세금이. 그래서 첫 번째 지출은 세금 떼버려요. 세금을. 그래서 세금 떼잖아요. 세금 이렇게 1억 연봉에서, 그러니까 1년 중에서 한 5개월 반 정도 세금 그 하는데 5개월 반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도 나도 월세 받는 직장인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대차 대조표 이렇게 해놨는데, 직업에서 수입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건 뭐예요? 부채를 막 사는 거예요. 자동차, 할부금, 명품,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출로 해서 돈이 다 나가요. 그러면 부자들 어떻게 하느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부채를 안 삽니다. 자산을 사요. 자산을. 수입이 들어오죠. 다 또 이렇게 수입으로 또 들어가요. 소득이. 자, 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자산을 불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불려서 자동차도 할부를 하지 않고 뭐래요? 현차를 주고 더 좋은 걸 삽니다. 집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 부모사랑 상조 거기 회장님은 100만 원 벌 때 10% 저축하고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을 갖다가 생활비하고 채소는 갖다 주워다가 된장은 얻어다가 쌀만 산대요. 쌀만. 그래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이 수입이 있으면 부채를 사버리면 이 부채에서 일어난 이 지출로 인해서 다 이렇게 나가더라. 그래서 그리고 세금은 540만 원. 자,
한 65% 6,500 1억 연봉에서 6,500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12개월 나누니까 540만 원이더라. 그래서 부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그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 또 다른 걸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개인 최고 세율은 46.4%. 세금으로 다 나가요. 세금으로 다 나가. 월급에 1억 연봉이 세금 때문에 얼마 남아요? 아까 피자 봤죠? 1월에서 5월 중순까지 세금 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열심히 일을 한다. 이틀 쉬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쉬잖아요. 5일 쉬기 위해서, 아니다, 5월 삽질하기 위해서 이틀 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독불장군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첫 번째, 내 삶은 내가 주도한다. 두 번째, 끝을 보고 시작한다. 세 번째, 시급한 일보다도 소중한 일부터 한다. 네 번째, 내가 먼저 이해하고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다섯 번째, 상호 이익을 모셔가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우분투를 얘기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시스템, 팀워크로 시너지를 내라. 나 혼자는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우분투, 요걸 갖다가 이 책을 읽어보면 참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사람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하고 그래봐야 벅이 안 붙어요. 카톡을 오면 지금 난리죠, 난리. 얼마나 진짜 얘가 타고 그러겠어요. 자, 아프리카에는 우분투라는 정신이 있다. 우분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더불어서 시너지. 자,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일이나 업적과 끈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넬슨 만델라,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 팀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꼽으라면 우분투라고 하겠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단어에 그치지 않고 삶의 방식이며 존재의 방식이다. 난 팀원들이 팀이란 존재와 개인의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려면 뭔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한 개인이 얘가 지금 무슨 글자애가 지금 여기 글자애가 어때요? 저기가 돼가지고 개인으로 읽은데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도 교수님들이 못합니다. 못해요. 힘을 빼야 되는데 안 빼. 7시 되면 직장인들과 같이 앞에 앉아서 배워야 되는데 안 와. 안 와. 싸고 좋은 놈 주라고. 싸고 좋은 거 어디가 있어요? 싸고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하지. 우리 친책 주지. 자, 다른 팀원과 함께 함으로써 어때요? 함으로써 필요하다고 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꼈다. 더욱 완성된 단계에 이를 수 있고 결국 원하는 것도 얻어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팀워크 힘이다. 파워, 성과, 결과를 낸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올렸습니다. 우분투 알아두면 좋아요. 모두가 참 감사하신 분들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 우리 사업만 봐도 돈 없이 혼자서는 직급에 성공할 수 없다. 한마디로 독불 장군은 없다. 다른 팀원들과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완성된 단계에 이를 수 있고 결국 원하는 것도 얻어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팀워크 힘이다. 보스턴 셀틱스 닥 리버트 감독이 했다고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짠, 올렸어요. 우분투. 자,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럴게요. 캐시플로우라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아주 이 게임을 잘 만들었어요. 이 게임 인터넷으로 저는 봅니다. 인터넷 한번 볼까요? 자, 인터넷에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인터넷에 로그인을 해야죠. 이 게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들어 한 거예요. 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냥 이 방을 이제 다음 방을 만들고 여기다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패스워드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라고 알고 들어갔네. 접속했네. 지금 현재 우리 삶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월급 타고 뭐하고 어쩌고 빚지고 다람쥐 쳇바퀴도 계속 도는데 중요한 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가서 이거는 요리 빨리 탈출하는 것보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트랙. 우리 못해 가는 걸 갖다가 부자로 이렇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산 부채 이제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이 틀 안에서 해서 빨리 이렇게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극 없는 노후 30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탈출하는가 그것도 패스트 트랙 퀀텀 점프로 해서 여기서 이 다람쥐 쳇바퀴에서 이 트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 가면 부동산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멋진 부자가 되는 어떤 그런 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현금 흐름 4분면이 있어요. 현금 흐름 4분면. 자, 봉급 생활자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세금도 40%나 내고 당신은 일자리가 있다. 일자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항상 하죠. 처음에는 마중물,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은행에다 저축을 해라. 1,000만 원 모을 때까지.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억을 만들 때는 투자를 해라. 자, 몸을 써라. 두 번째는 머리를 써라. 재테크를 배우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였냐?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를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생 30년 동안 몸만 쓰다 나와버려. 재테크를 못하고. 그러니까 돈 걱정이 있는 노후 30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 밑에는 뭐예요? 전문직,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셀프, 여기 봉급 생활자잖아요. 여기는 이제 인플레이드, 셀프 인플레이드. 자, 여기 당신은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다. 여기는 일자리가 있는 거죠. 소유는 하고 있는데 돈을 위해서 일을 해. 무빙 사이드 워크. 자,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 국민은 시간과 돈을 바꿔요. 시간과 돈을 바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사업가는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하며 사람들을 당신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여기는 세금 20%밖에 안 내요.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고 경비 다 털고 필요 경비 다 털고. 근데 여기 인베스트, 여기는 비즈니스 오너죠. 사업가. 그 다음에 여기는 투자가
인베스트 오너죠.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돈이 일하게 하라. 자고 있을 때 돈이 나오게 하라. 제가 지금 그거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해놓고도 본인들이 지금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죠. 금융문맹이라고 그래요. 본인들이 지금 이 일을 해놓고 여기 인베스트를 해놓고도 모른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통장만 쳐다보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직영주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엑시트 할 것인가, 패스트 트랙.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릿고개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구조조정 아시죠? IMF 때도 구조조정 했잖아요. 자동차 우선 보릿고개까지는 제가 맨날 그러죠. 내 차가 1,500만원 중고차 간다 그러면 빨리 팔아가지고 350만원짜리 좋아요. 잘 나가. 자, 부자로 보일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5일 일하기 위해서 이틀을 쉰다. 토요일, 일요일. 근데 쓰고 나면 없어. 돈이 안 남아있어. 어쩐다고요? 2천만 원에다가 목표치를 두고 그 일을 하라니까요. 그 일을. 어차피 하루 8시간, 현관에서 8시간 가지고 밖을 나가잖아요. 근데 왜 2, 300짜리 500에다가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더라도 자 300만원 처음에는 300만원 벌 수가 있어요. 지출도 300만원 갑니다. 그러다 지출이 소득을 추월해요. 그럼 이제 길게 시간 속에서 가다 보면 한 달에 200만원이 펑크 나. 300만원 소득인데 지출이 커진다니까요. 그러면 1년에 2,400만원 마이너스나 집 팔아야 돼. 생활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감당 못하면 집을 팔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캐시플로우 있잖아요. 캐시플로우. 자, 다람쥐 쳇바퀴 이거 도는 거. 자, 어디로? 패스트 트랙. 이 트랙으로 가야 돼요. 여기 이 트랙으로 나가려면 근데 이걸 단숨에 나가야 돼.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법안이라고 있죠. 국회에서. 그보다 패스트 난리죠. 막 이렇게 막 여야 막 몸싸움하고. 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이라든가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긴급 자금을 수혈을 해야 되는데 법이 그런 거 안 정해 놓으니까 긴급 패스트 트랙, 패스트 어떤 그런 제도로 해서 처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이 전법을 써야 돼요. 퀀텀 점프로 해야 돼요. 2천만 원 월 버는 거에다가 목표치를 두고 그런 일이 없을까? 자, 그러면 있는가 보시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 구조는 자본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거는 자본이 어째요?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수단. 수단. 자본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수단이다. 제가 개인지도로 저 강남부자 따라잡기 여기 있잖아요. 재테크 투자, 퇴직 연구소 이런 거 맨날 이런 거만 진짜 할 거. 사람들이 이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직영주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관건. 그러면 뭐라고요? 크게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패스트 트랙을 갖다가 전략을 짜야 된다니까요. 패스트 트랙. 이렇게 해서 근데 그냥 200이라도 300이라도 나하고 똑같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해서 답보 상태로 있어봐야 나만 춥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인플레이드 봉급생활자. 이건 셀프 인플레이드. 이쪽은 시간과 맞바꾸기. 그리고 여기는요 휴가를 가잖아요. 하와이를 가. 그러면 내 일도 따라가 버려. 그럼 문 닫아야 돼. 근데 이쪽은요
이건 회장님, 이건 회장님. 예, 여기는 어때요? 시스템이래, 시스템이. 예, 돈은 더 벌어. 아까 그랬잖아요, 우분투. 팀워크로 하라고, 팀워크로. 자, 여기는 돈이 이래. 내 대신 이래. 예, 자본이 이래. 자본 이득. 예? 그거 알아야 돼요. 자본 이득. 자산 분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나는 일을 하지 않아. 타인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 예, 돈이 나가서 갖다 돈을 벌어 들어와. 예, 그거 갖다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걸 배워야 됩니다. 책도 읽고 막 해서 연구를 하고. 자, 이 그림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도해가 뭐예요? 그림 도자, 풀 해자. 이 그림을 갖다가 풀어보는 라이프 인생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단 믿는 자만 보이고 금융 문명들은 안 보여요. 이게 몰라 모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20대에 대학교 가서 20대에 대학교를 가서 20대에 대학교를 들어가서 거친다고요. 30대에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갑니다. 결혼도 하죠. 자, 45세 되면 애기들이 이제 이때 많이 보통 보면 대기업 같은데 이런데 기업에 이사 정도 된대요. 그러면 1억 연봉이 된대요. 1억 연봉.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보셨죠? 1억 연봉이면은 실수령액이 6,500만 원. 5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540만 원. 540만 원을 그 중에서 그냥 340만 원 지출하고, 여기 보면 지금 얘기들 있잖아요. 얘기들 등록금도 있고, 생활비가 꽤 들어가요. 500만 원 더 들어가요. 근데 그냥 단순 계산을 하겠습니다. 200만 원 저축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10억을 벌려면은 지금 현실 점검이 들어갑니다. 자, 10억을 벌려면 몇 년이 걸린가 한번 보자고요. 1억 연봉이 1억에서 6,500만 원 수령해서 12개월로 나누니까 540만 원, 34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1년이면 2,400만 원인데 2,500만 원 잡아요. 4년이면 1억이다. 10억을 벌려면 40년이 걸린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30세 첫 봉급부터 40년 동안 70살까지 얼마를 벌어야 돼요? 2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된다. 첫 봉급부터 1억을 연봉이 돼야 된다. 그래서 40년간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70살 때까지. 그러면 10억을 벌어요. 근데 여기서 비밀이 있어요. 7.2법칙이라고. 7.2년에 그보다 반감기라 할까요? 10억이 5억으로 떨어져 버려. 10억이라는 숫자는 있는데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그래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되고 통화량 증가에 의한 그 말이네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계산했죠. 돈 걱정 없는 퇴직해서 노후 30년 동안 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300만 원 잡고 1년이면 3,600, 10년이면 3억 6천, 30년이면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하더라. 내가 지금 산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면 참 대단하신 분이 미래를 보는 안목과 사물을 보는 통찰력, 해안 통틀어가지고 종합응용과학 기술로 종합응용과학으로 이야 저는 겉으로 봐서 이거 진짜 조금 제가 어인도 했어요. 그런데 파고 들어보니까 와 소름 끼쳐. 소름이
소름 끼쳐요. 40%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기업을 갖다 인수를 했어. 기업도 보통 기업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런 소름 끼치는 진짜 그런 기업들을 갖다가 가만히 있어. 그럼 기업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아파트 2,000세대 지은데 준공자금 떨어졌어. 아파트는 분양하면 돈이 그거 아주 쏟아지는데 투자를 해주라고 그래.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이해한 사람 아까 그랬죠. 돈이 돈 번다고. 자, 마중물을 모아놨어. 1억을 모아놨어. 몸을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뭡니까 마중물을 벌어놨어. 모아놨어요. 몸을 써가지고 처음에 머리를 써가지고 뭐예요? 머리를 써야만이 이제 돈을 버는 데다가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돈을 쓸 수가. 근데 배우질 안 해요. 배우질 않아. 배우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준공자금이 떨어졌어요. 10억 줘요. 다음에 10억 줄게. 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준공해가지고 다음에 10억을 줘요.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업들이 기술은 계속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떨어졌어.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해. 100억이 필요한데 근데 지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을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 지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다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안 해. 왜? 과점주주, 대주주, 어떤 헤게모니 갑이 돼야 돼. 갑이. 그러면 51%라든가 일정 비율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그냥 CEO도 그냥 교체해버리고 그런 이 헤게모니 물론 갑질은 안 해요. 이 그룹이 갑질을 안 해.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봤던 거예요. 트릭을 쓰질 않아.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 입업을 하질 않아. 컨펌을 받아. 법인에서. 그리고 숨기질 않아. 그래가지고 딱 지분 이제 인수를 해놨어요. 이제 팝콘 아세요? 팝콘 전자레인지에 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냥 비온디에 그 우죽순이라고 그러죠. 대밭에서 그냥 여기서 나오고 그 무섭습니다. 아주 버섯도 막 같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장마에 무 크듯이 알아야지. 사람들이 뭐만 봐요? 통장에 돈 안 들어온 것만 봐. 어마어마하니. 자, 진짜 나쁜 의도가 있는 그런 회사들 많잖아요. 오너 리스크 있는 회사들은 뭐예요? 돈 다 나가지고 없어. 근데 아니 이거 죽어도 그 돈을 갖다가 미래에 안목이 있는 미래 가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저평가된 기업을 갖다가 지분율을 높여서 우리가 갑질은 아니지만 갑이 될 수 있는 그 헤게모니 통치권, 요걸 갖다 딱 확보해 놓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 일하기 말아. 돈 일을 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현관에 8시간 가지고 나가지만 하루에 8시간 시간도 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까 2천만 원 벌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왜? 그래도 제가 경제를 좀 알고 이런 구조를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저분들 어떻게 풀어주라던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뭐예요? 코인로만 4월 11일 날 상장된 코인만 가져도 제가 남습니다. 남아 사유하는 해야죠. 다음에 그 뭐 가지고 가요. 이건희 회장, 정중 회장님 장례식장에 이삿짐 자동차 수십 대 따라한 거 못 봤습니다. 하나도 없어.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사람 욕심은 한 적 없어요. 아무튼 이 구조가 진짜 여기에 그걸 알았으면 합니다. 자,
도해로 보는 이 라이프 인생 사이클. 여기는 뭐예요? 무슨 인생? 알아서 읽으세요. 이쪽은 여행이나 다닙니다. 다모작 인생. 내 대신 뭐 일해요? 내 대신 내 대신. 자, 아까 이 구조에서 45세에 세상에 아까 계산 뺐잖아요. 지금 40년 걸린다니까. 540만 30살 때부터 첫 봉급부터 연봉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고 남는 거 200만 원씩 저축하면 40년 걸리면 70살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근데 100만 원밖에 일 못해. 그럼 80년. 세상에 80년. 그럼 몇 살 때까지 일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봉급 생활자는 봉급 셀러리맨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 내 대신 일하게 하라.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여기 보면 소득이 처음에는 적다가 나중에는 지출이 더 커버려. 예. 자, 여기에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뭘로? 자, 여기 있죠? 여기요. 짠. 여기 지금 이거 이렇게 이쪽으로 꺾어 내려온 거를 내려꺼서 이쪽으로 지금 틀었습니다. 지금 우상향으로 해놓기를 잘했죠. 근데 이쪽은 어째? 안일 빗자 준비를 못 해놨어. 후회 막심 뭔지 되돌릴 수 없다. 방주 닫기 전에 해둘 걸. 방주 닫기 전에 해놓을 걸. 어찌가 후회한다. 완전히 반던짓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손주들이 알아요. 돈 없으면 할아버지한테 내미실한다고. 근데 돈을 깔깔한 거 갖다가 올 때마다 어째요? 올 때마다 1,000원씩 줘봐요. 계속 와버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생활이 윤택해진다니까요. 윤택해져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글쎄요, 가슴이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낮에 단톡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혹시라도 얘기 안 갔거나 좀 기분이 언짢은 저기 있으면 표현이 잘못돼 가지고 했더라도 용서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 구조를, 이 메커니즘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 다음에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일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준비해서 이 지금 이 꺾어진 걸 갖다가 우하향으로 꺾어진 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시고 금방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팝콘에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팝콘 터지듯이 지금 하나씩 터지고 있으니까 그냥 기대를 만땅 하시고 당당하니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너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우리 함께 힘내시고요. 그리고 단톡에서 너무 막 이렇게 상처 받는 말씀들 좀 삼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안전 얘기는 거기다 안 적는 게 좋아요. 그냥 뭡니까? 뭐 전화로 이렇게 본사에다가 콜 해가지고 알아보시고 거기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적은 거예요. 칭찬의 말은 괜찮아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러잖아요. 평화운동에는 참석하는데 반대운동 막 그런 거는 참석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법도 좋지만 막 그 안 좋은 쪽으로 뭉치고 그런 건 절대 안 좋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물이 새. 근데 KBS, MBC, SBS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물 샌다고 해봐야 누구만 손해요? 내가 손해. 여기서 해봐야 내 자산에 흠집 낸 거죠. 가치를 제하시킨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얘기만 하시고
본사 한번 이렇게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그러세요. 투자 어떻게 보면 내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솔직히 여기서 4월 10일 날 상장된 코인을 갖다 덤으로 받았고 그 날마다 리워드 해주고 그 개수대로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에코맥스라든가 이거 또 팔아주잖아요. 와 진짜 저는 잠이 안 와요 진짜. 저는 12월 24일 날 12월 만기돼 그 마감해버려서 들었다니까 28일 날 본부장으로. 근데 마감해버렸으니까 1월 2일 날 돈 나온 게 아니라 2월 2일 날 그때 돈 받았어요. 제가 그때 뭐라 한 줄 알아요? 나 1년간 돈 안 나와도 나 괜찮다. 정말 이 회사 이런 좋은 회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뭐 1년 참지 뭐 나 나만 끌어먹고 참을란다 이랬다니까요. 아무튼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